네, 이번에는 스퀘어루트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루트 디컴포지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리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이고요. 그 모든 케이스와 모든 유형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양한 경우들은 나중에 발견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형태, 구간을 주어졌을 때 구간에 대해서 쿼리를 처리하는, 예를 들면 배열을 주어주고 구간에 대해서 썸을 계산한다든가 구간에 대해서 민맥스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루트 디컴포지션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퀘어루트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지칭해 가지고 스퀘어루트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그래프는 보통 x분의 n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x분의 1이 이런 형태잖아요. 원래가 x분의 1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면 이게 조금씩 그래프가 멀어지죠. 이렇게 멀어지면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요 밑에 부분에 정수 포인트의 점들, x, y가 정수인 포인트들의 개수를 센다고 해보죠. 물론 여기서는 좌우 대칭이면 그냥 한쪽으로 계산해 가지고 좌우 대칭을 해버리면 되겠지만, 그런 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개수를 가장 쉽게 세는 방법은 이 x가 1일 때 y축이 몇 개나, 정수 좌표가 몇 개나 이 밑에 있는지를 세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금방 세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2일 때도 y의 정수 좌표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세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하면 여기까지가 n이 되면 1이 되니까, 여기서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n까지만 한다고 치면 n번 계산하면 되겠죠. n번 계산하면, 그죠?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 개수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만큼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많지만, 여기 이쪽 부분은 많지만 이쪽 부분은 되게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이쪽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빨리빨리 세워져서 남은 개수들이 빨리 줄어야만 세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에 쪽에서는 가로로 넓고 위에 쪽에서는 세로로 넓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세로로 길쭉하고 밑에 쪽에서는 가로로 길쭉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는 세로로 이렇게 세워 오다가, 그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개수를 세우다가 여기서부터는 가로로 이렇게 세워가면 더 빨리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가 1일 때 y 개수가 크고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밑에서는 y가 1일 때 x의 정수 개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쪽 어느 부분인가에서 왼쪽은 세로로 개수를 세고 이 밑에 부분은 가로로 개수를 센 다음에 여기 중간에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만 빼주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포인트가 어디냐, 결국엔 x와 y가 만나는 지점, x와 y가 같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스퀘어루트 n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루트 n 부분까지는, n 부분의 왼쪽은 x 기준으로 y 개수를 세고 그 밑에 부분은 y 기준으로 x의 개수를 세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타임 컴플렉시티는 결국에는 2 루트 n을 두 번 한 거니까 5 루트 n이 되는 거죠. 아까는 분명히 n번이었는데 5n이었는데 이렇게 스퀘어루트 지점으로 해가지고 축을 계산하는 축을 달리하니까
O 루트 n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전체 셋이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 셋 안에서 두 개 성분 이상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면은 그 성분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냐, 두 개의 성분이 같아지는 지점인 스퀘어 루트 지점을 잡아서 그 성분을 그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이 되겠고,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알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응용이니까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죠. 이전까지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썸이나 민맥스를 계산할 때 세그먼트 트리나 바이너리 인덱스드 트리 이런 걸 썼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단위로 뭔가를 잘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 개수가 n이라고 할 때 이 n을 몇 개의 블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블럭의 개수가 있을 거고요. 블럭의 개수, 블럭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블럭의 개수와 블럭의 크기를 곱하면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크기 단위로 블럭을 설정하고 전체 n을 그 블럭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번부터 10번까지의 썸을 계산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이브하게 한다면 2번부터 10번까지 어레이에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더해줘야 되겠죠. 이런 구간에 대해서 썸을 구하는 연산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블럭들을 썸을 미리 계산해 놓고 블럭 0, 블럭 1, 블럭 2, 블럭 3, 블럭 4 각 블럭의 썸을 미리 계산해 놓고 이 구간에 딱 들어가는 이 블럭들, 여기는 블럭 1, 블럭 2는 이 구간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구간에 딱 들어가는 얘네들은 미리 계산되어 있는 값들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 블럭에 딱 들어가지 않고 블럭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 이 앞에 부분하고 이 뒤에 부분은 그냥 하나씩 끌어와서 더하는 거죠. 네, 하나 그냥 개별적으로 각 요소들을 더하면은 이제 전체 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번을 계산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블럭의 개수와 블럭의 크기가 같아지게 하는 지점을 잡는다면 루트 n의 크기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블럭의 크기도 루트 n이고 블럭의 개수도 루트 n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럭의 개수가 루트 n개였고 중간에 들어있는 거는 블럭이 미리 계산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썼으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에 쏙 들어오는 이 블럭의 개수는 최대 루트 n개니까, 그죠? 루트 n개가 사용될 거고, 이 짜투리, 이 앞뒤 짜투리 구간도 이 블럭의 크기 자체가 루트 n개이기 때문에 맥시멈 루트 n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5루트. 그래서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요 앞에도 맥스가 루트 n개니까 루트 n, 이 가운데는 결국에 이렇게 미리 계산된 요 테이블에서 꺼내오는 값이겠죠. 그래서 루트 n. 그리고 요 뒷부분도 맥스 루트 n. 그래서 3루트 n인데 결국 타임 컴플렉시티는 상수는 무시하니까 5루트 n의 썸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다뤘던 구간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잠깐 살펴본다면,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초기에 배열을 주고요. 그 배열에 대해서 특정 위치를 업데이트 하거나 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썸을 구하는 그런 쿼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구현을 묻는 거죠. 일단 배열이 처음에 주어지면 이 배열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지금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을 쓸 거니까 결국에는 이 블럭을 나눠야 되겠죠. 블럭을 몇 개의 블럭으로 나누고, 블럭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요. 몇 개의 블럭으로 나눌 거냐, 이것도 계산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블럭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블럭의 크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퀘어 루트 n이겠죠.
그리고 블럭의 개수는 스퀘어 루트 n개보다 한 개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짜투리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확히 안 떨어져 가지고 뒤에 이렇게 조금 짜투리 이게 몇 개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별도 블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올림 나눗셈 하는 거예요. 올림 나눗셈. 이거는 예를 들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누면은 정수 나눗셈이니까 이게 버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A 이렇게 버림이 되잖아요. 정수에서는. 근데 이걸 올림 나눗셈을 하려면은 A 더하기 B 빼기 1을 B로 나누면 이 올림 나눗셈이 되죠. 정수에서.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에다가 요 나누는 수보다 하나 작은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나눠 떨어지면 이걸 나누니까 이거는 효과가 없이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결과로 나올 거고, 만일에 이게 블럭 사이즈로 나눈 것보다 하나라도 나머지가 하나라도 1이라도 생기면은 여기 더해지면서 블럭 사이즈만 보다 커지기 때문에 커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올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림 나눗셈을 정수 올림 나눗셈을 할 때는 부모 나누는 수보다 하나 작은 수를 분자에 더해줘서 나눠주면은 올림 나눗셈이 됩니다. 이건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블럭의 개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의 개수만큼 블럭 썸을 미리 계산해 놓을 버퍼를 만들어 놓고 이 버퍼에다가 미리 각 블럭별로 계산을 미리 해 놓는 거죠. 이거는 뭐 이해되시죠? 앞에서부터 이 블럭을 나눠 놓으면 여기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블럭 사이즈로 나눈 몫이 이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블럭 사이즈로 나눈 이 인덱스를 나눈 몫이 결국 이 블럭의 번호가 될 테고, 그 블럭 위치에다가 각각의 배열의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연산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업데이트는 간단하죠. 썸이니까 새로운 값은 더해주고 올드 값은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전 값은 빼주고 새로운 값은 더해주는 해서 그 업데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을 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문제의 이제 구간 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i에서부터 j까지의 구간의 썸을 구하는 겁니다. i에서부터 j까지. 그러면 i가 몇 번째 블럭에 들어있고 j가 몇 번째 블럭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i가 몇 번째 블럭, j가 몇 번째 블럭. 그랬을 때 두 블럭이 같다는 건 뭐죠? 한 블럭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한 블럭에 안에 들어오면은 많아야 루트 n개니까 그냥 하나씩 다 계산해서 썸을 해줍니다.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두 블럭 이상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앞에 부분, 그 다음에 블럭으로 꽉 찬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렇게 세 블럭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은 i가 들어있는 블럭이 여기였다면 여기까지 요만큼을 미리 썸을 해주는 거죠. 레프트 블럭을 하나를 더 증가시켰잖아요.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처음에는 여기가 블럭 L이었다가 여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블럭 L 곱하기 블럭 사이즈가 되겠죠. 여기 지점이. 그래서 앞부분 블럭에 겹치는 구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블럭에 꽉 차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뭐 오른쪽이 여기였다고 치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까지 썸을 해주면 되겠죠. 이 블럭. 그래서 이거는 미리 계산해 놓은 블럭에 대해서 썸을 해 놓은 이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고, 끝에 부분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산할 부분 J까지, J 부분, 여기 끝에가 여기가 J였으니까 J 위치까지 나머지 부분들을 더해서 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 루트 n의 썸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는 5원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타임 컴플렉시티를 로그 n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로그 n. 스퀘어 루트 n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마 로그n보다는 크지만 생각보다 적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성능을 갖고, 로그n보다는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랙티컬리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되겠고, 메모리 효율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로트N 정도의 추가적인 메모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파워풀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임 컴플렉스를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아까 같이 썸인 경우는 새로운 거는 더해주고 그전 거는 빼주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ON이었지만, 만일에 이 블럭에 대해서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이 블럭을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맥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O 루트 N 정도의 업데이트가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할 때는 이 앞에 짜투리 구간이 많아야 루트 N, 이쯤 찼을 때, 그리고 이 가운데 꽉 찬 거, 이 블럭에 꽉 찬 블럭도 많아야 루트 N개, 그 끝에 있는 것도 많아야 루트 N개이기 때문에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O 루트 N의 성능을 보인다. 생각보다 구현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알고리즘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알고리즘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